군대괴담 기지 살인사건 6화입니다. 저녁 6시쯤 헌병대장과 수사과장이 부대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나는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얼마 동안 자유시간을 즐기는 척하며 시간을 보낸 후 서둘러 복장을 챙기고 부대 차량으로 향했다. 저녁 8시에 구름까지 몰려오고 있음에도 주변은 그다지 어두워지지 않았다. 수사관의 말대로 어두운 차량과 앞에 소나타 수용차가 한 대 정차되어 있었다.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수사관이었다. 자, 뒷좌석에 타십시오. 앞좌석은 위험합니다. 내가 좌석에 앉자마자 차는 급히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질문에 수사관은 재빨리 대답했다. 일단 부대를 빠져나가는 얘기합시다. 입영소에 진입을 하자 나는 살짝 긴장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입영소에서는 퇴소 차량을 잡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입영소를 통과한 수사관은 부대를 나와 어딘지 모르는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았다.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겁니까? 묻지 말고 이거 일단 읽어보시오. 말이 끝나자 수사관은 조수석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자, 앞에 사건 기록만 한번 보시오. 뭡니까 이게?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요. 나는 실내 조명등을 켰다. 그리고 운전에 열중하는 수사관의 도움말을 참고로 사건 일지를 읽어내려갔다. 1978년 7월 14일 육군 중사 김공공 가 같은 부대와 중사 고 공고 하사 이 공공화 자신의 아내를 소총으로 사살하고 본인은 자살. 1981년 7월 23일 육군 중위 정공공가 숫자일을 같이 하던 동료 부대와 중사 이공고 중사 김공공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하사 최공공에 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힘. 부대로 다시 돌아가 부대원에게 총격을 가하던 중 사살됨. 1986년 7월 18일 육군 중사 강공공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여동생을 소총으로 살해하고 군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6개월 후 사형 집행됨. 1991년 7월 29일 육군 하사 박공공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가슴과 안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후 군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4개월 후 사형 집행됨. 마지막까지 읽어내려간 나는 수사관에게 물었다. 이게 뭡니까? 내 질문에 답을 거부하고 수사관은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모두 7월에 발생하였고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최중사 사건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7월 17일. 그러고 보니 김병장이 죽는 날도 7월 19일인데 수사관은 무슨 엄청난 정보라도 알아낸 마냥 감탄사를 연발했다. 캬, 7월의 저주라. 이거 멋진걸. 수사관은 잠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진지하게 말을 건넸다. 또 다른 엄청난 공통점이 뭔지 아슈? 뭡니까? 수사관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답을 했다. 사건의 현장이 모두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최중사 집에서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최중사 사건 말고 그 집에서만 20년 동안 모두 7명이 죽었고 그 집과 관련된 사람을 포함한 총 10명이 그러게 죽었어. 나는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집이네. 그런데 왜 20년 동안 폐쇄되지 않고 집이 남아있는 거요? 7월에 넘기지 않은 군인들과 거기에 살았던 민간인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어. 단지 거기서 7월을 보낸 군인들과 그 가족들만이 처참하게 죽어나간 것이요.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석연치 않았다. 그동안 나 자신이 보고 느껴왔다. 일련의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싸늘한 기운이 내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조조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나의 넋두리에 수사관이 대답했다. 귀신이든 아니든 분명 뭔가 있습니다. 예전에 수사관 교육받을 때 들은 얘기지만 강한 자기장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면 사람이 환청이나 환각 같은 거 겪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암 같은 질병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주로 치부하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밝히는 거죠.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차에 올라탄 직후 궁금해했던 상황을 다시 물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사 최공공. 아니, 그 사람 찾았습니까? 명색의 군수사관인데 그 정도쯤이야 끔이죠. 미리 연락도 취해놨죠.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직업이 경찰인 사회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았죠. 그건 그렇고 죽은 김병장 얘기나 해보쇼. 사단장한테 뭐라고 보고한 겁니까? 나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긴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간 벌어졌었던 일련의 미스테리한 일들을 수사관에게 낱낱이 얘기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군 수사관은 자신도 소름이 끼치는지 몇 번의 탄식을 내뱉었다. 특히 김병장이 광신도들의 방언 같은 괴상한 말을 쏟아냈다는 부분에서 진짜로 그랬냐고 몇 번을 되묻기도 했다. 우리는 군 이수 지역을 한참 벗어난 곳까지 차를 몰았다. 보통의 군인들은 이수 지역을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것 같았다. 검문소 헌병들은 수사관의 얼굴만 보고도 그냥 통과시켰다. 1시간 정도 차를 몰아 우리는 외진 시골집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보이자 한쪽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40대인 한 남자가 못발을 짚고 나오는 것이다. 키는 한 170이 조금 넘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하얀 얼굴에 며칠 동안 깎지 않는 듯한 검은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절룩거리는 다리뿐만 아니라 함몰되어 있는 양쪽 볼이 그가 지금 상당히 병약해져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찾는 그 남자임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는 신분을 밝히고 여기까지 온 목적을 얘기했다. 그는 우리를 천천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안내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국가 보조금을 받고 허름한 집에서 연명하는 것 같았다. 그날 사건 아직도 기억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 그는 조용히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길게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말이었다. 그날은 무서울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부대 합동 훈련이 끝나고 얼마 후 나는 소대장 집에서 선임 하사 둘과 간단히 술자리를 같이 했다오. 원래 하사관들과 장교들은 친하지 않는데 소대장이 워낙 넉살이 좋고 술 좋아해서 우리 하사관들이 그를 잘 따랐어.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소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다. 요사이 밤마다 어디에서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애기를 듣고 있던 수사관과 나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날 가에 눌렸는데 어두운 방 안에 어떤 군인이 총을 들고 나타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랍니다. 얼굴에 몸이 온통 피로 범벅되어 있는 군인들이었는데 뭔가를 계속 찾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 위에 올라앉아 징그러운 웃음을 한번 짓더니 긴 소총을 턱 밑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더랍니다. 그는 잠시 담배를 몇 번 빨더니 말이었다. 소대장의 귀신에 얘기에 우리는 하사관들은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소대장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야. 우리가 소대장에게 무슨 군인이 겁이 그렇게 많냐고 놀리니까 갑자기 소대장의 표정이 경직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이다. 들어봐. 지금도 들리잖아. 이러면서 말이야. 휘둥그렇게 풀어뜬 두 눈으로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며 소리의 정체를 찾는 소대장의 표정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우리도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 소리 들리지도 않았는데 소대장 미친 사람처럼 개상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협박했다.
얼얼러 얼얼러 들어 들리잖아 이러면서 말이요. 그거 있잖소. 그 교회 같은 데서 괴상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거. 방음 말입니까? 맞아 그거.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죽은 김병장의 그 기괴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소대장이 계속 그런 소리를 내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이 뒤집히더이다. 이럴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나는 잠시 한쪽 팔뚝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진술시킬 생각을 못하고 너무 놀라서 순간 뒤로 물러났는데. 애기를 잠시 멈추고는 그는 덜덜 떨린 손으로 피우던 담배를 제 떨에 짓이기고 다시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리었다. 갑자기 소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그 괴상한 행동을 멈추더이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몇 번 목을 꺾더니 그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지 왼손으로 자신의 입을 감싸쥐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나는 그가 심하게 격해져 있음을 알고 그를 안심시켰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그 왼쪽에 선이 와서부터 차례로 권총을 난사한 거요. 그렇지.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음을 쏟아냈다. 우리는 잠시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그는 옆에 있던 무슨 종류인지 모르는 약을 손에 웅크치더니 입에 털어놓고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몇 번의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그는 계속 말이었다. 맨 왼쪽에 있던 선임마사는 3발에 머리를 맞아 죽고 가운데 앉아있던 선임마사는 거의 5발을 얼굴과 가슴에 맞았어. 갑작스런 총소리에 귀가 멍해져 있는데 내 얼굴과 몸에 핏물이 마구 튀는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워라 죽어라 비명을 질렀어. 이게 꿈이라면 깨길 바랬고 꿈이 아니라면 누가 좀 소대장을 말려주길 바랬어. 심하게 떨리는 그의 손에서 미쳐 떨어내지 못한 담뱃재가 바다로 떨어졌다. 그런데 2명을 순식간에 해치운 소대장은 곧바로 날 죽이지 않고 나에게 미소를 보이더니 총을 겨누고 쉬고 있는 게 아니오. 그때 마지막 순서로 죽음을 기다리는 나의 심정이 어떠겠어. 내가 그때 본 곳은 소대장이 아니라 악마였어. 악마. 그 순간 나는 소대장 제압하기 위해 개성을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그를 향해 튀어올랐어. 그리고 두어 발의 총소리가 들렸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겁니까? 한 발은 폐 쪽, 한 발은 어깨 쪽에 맞았고 한 발은 대퇴부 쪽에 맞았는데 대퇴부 쪽으로 들어간 총탄이 신경을 건드린 거요. 하늘이 도왔는지 나에게 3발을 쏘고 나서 소대장의 권총이 신탄을 모두 뱉은 거요. 난 실신했고 소대장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 소동을 벌이다 죽은 겁니다. 결국 나 의가서 전역했어. 그나마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10수년간 나는 그 뒤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매일 밤마다 핏떨기 묻은 얼굴로 소대장이 나타나 그 악마 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거야. 지금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했으니 많이 나아졌지만 애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도 그때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모든 얘기가 끝나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아픈 몸을 이끌고 목발인 남자가 대문 밖까지 배웅을 해줬다. 낮에는 맑아 보였던 하늘이었는데 어느새 비구름이 몰려왔는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뒤돌아가는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오. 예? 수상한가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유난히 더 헬스케 보이는 그의 얼굴이 날 두렵게 만들었다. 난 살아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온 대가를 난 지금 철저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한동안 말이 없이 우리는 조용히 달리는 차 안에서 전방을 주시했다.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지자 수사관은 와이퍼를 작동시켰다. 나는 서서히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두려웠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자꾸 죽음이라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 머리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뒷좌석이 아니 조수석에 내가 앉아있는데도 수사관은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의 질문에 운전을 하던 수사관이 씩 웃었다. 이제 누가 미소 짓는 것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에 이번 일이 들통나기라도 하면 고생 좀 하실 텐데요. 저야 홀몸이라지만 부담이 없지만 수사관님은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대인님이 부럽소이다. 나는 내 아니만을 생각한 채 수사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저버린 사람이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대인님은 나와 달리 부대원 하나 때문에 사단장의 명령까지 여겨가며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잖소. 당신을 만난 뒤로 예전에 내 가슴속에 사라졌던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요. 지난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의 사건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싶었어. 그런데 대인님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그냥 군인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헐, 명답이로세. 수사관은 얼굴에 한방 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10시에 가까워지자 나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감지하고 수사관을 재촉시켰다. 이제 뭘 하죠? 죽은 김병장이 말한 곳으로 가봐야죠. 사건 현장 말입니까? 대인님이 거기 파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장비도 없는데. 오늘 거기 테마로 뜯어봅시다. 마루 같은 거 간단한 장비들 다 트렁크에 다 실어놨어. 사건 현장. 서서히 굳어지는 빗줄기, 굵어지는 빗줄기,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바. 왠지 불길하다. 수사관님. 예? 현장에 가시기 전에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